전남에서도 필수 인력이 된 이주 노동자들과 상생하기 위한 정주영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라남도의 준비 상황과 보완점을 짚어봤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주철현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도통 시원해지지 않는 에어컨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선업 등 우리 산업의 전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없어서는 안 돼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 체류 중심의 대체 인력으로 인식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지역 발전에 함께 이끌어갈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정주영 이민 정책의 필요성이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업의 신규 인력 중 80% 이상은 외국인. 실제 올해 고용 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전체 외국 인력은 역대 최대인 16만 5천 명으로 지난 2021년보다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전문 취업 비자, E9 노동자들로 최대 4년 10개월의 단기 취업만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는 물론 가족 초청이 가능한 E7 비자는 쿼터 자체가 적고 요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지 않으면 조선사 못 해주면 우리 이거는 체류 자격 바꿀 수 없고 우리 어딘가 우리 다쳐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국인의 증가보다 내국인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 감소 심화는 이미 예고된 상황. 이제는 이주민을 당장 활용하기 쉬운 수단이 아닌 지역 발전을 함께 책임질 상생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지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정주영 이민 정책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기존 국내 체류 이민자의 전문 숙련화를 우선 지원하면서 그들의 가족과 자녀 세대의 정착까지 논의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 요건만 충족하면은 나도 이제 정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실현 가능성을 좀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체류 질서에 잘 적응하고. 실제 소멸 고위험 지역 지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라남도. 지난 7년 동안 연평균 인구가 감소하는 사이에도 외국인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22개 시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과 같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이해와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둔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민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이민청을 전남에 설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유치 경쟁에 발빠르게 뛰어든 전라남도에선 어떤 준비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재까지 이민청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는 전라남도를 비롯해 5곳. 신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띤 경쟁이 시작된 이유는 추정 경제 파급 효과만 3조 원 이상인데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라남도는 지난 5월 전남형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을 시작하고 인구 청년 이민국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 차원의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은 이민청 유치를 위한 최대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더불어서 국 단위로 이민 전담 부서를 설치한 2개의 광역지자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군은 인구 20% 이상이 외국인이고 완도와 진도 등 농어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전남 유치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교통 편의성 부분에서 인천 김포공항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영덕 지사를 중심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10명의 국회의원들도 함께 법안을 만들어서 반드시 통과돼가지고 이민청이 신설되고
전라남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국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이민청 설립. 전라남도는 외국인의 주거와 보육 등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하고 전국 최초의 외국인 주민을 위한 거점 진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민청 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한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 일부 주민들이 광주시를 규탄하는 가두 시위에 나섰습니다. 무안군 일로업 노인회와 번영회 등 일로업 사회단체들은 오늘 반대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국가계획은 무시하고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전하는데 발목 잡기에만 급급했다며 광주 군공항의 무한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을 설득하려는 소통방을 설치하는 등 광주시의 일방적 행보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강기정 시장의 책임이라며 전통시장 일대를 행진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자 지명직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전남도의회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하려는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안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오는 19일 전남도청에서 광주시 국회의원들과 전남지사 간담회와 관련해 도당 차원에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제3자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역대급 하자로 큰 논란을 겪었던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번에는 도통 시원해지지 않는 에어컨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안준호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 오전 10시 40분 무렵 거실 기온을 측정한 온도계가 30.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4평 집안 곳곳에 설치된 에어컨은 모두 6대. 6대 모두 희망 온도를 최저 온도인 18도로 설정한 뒤 내부의 창문을 모두 닫고 가동을 시작해봤습니다. 30분 이상 시간이 흐른 뒤 온도계를 다시 확인해 보니 온도계에 측정된 기온은 27.3도, 고작 3도가량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전혀 에어컨 손을 대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정도예요. 시원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막 진짜 선풍기만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4대를 추가 구입을 했어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에어컨은 결국 과다한 전력 사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한 달 전기요금으로 40여만 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에어컨을 설치한 업체 측은 설계상 문제는 없다며 기록적 폭염이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에어컨 시공을 위한 주민 안내 카탈로그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대수를 용량으로 5인 표기해놓는 등 허술한 일처리가 주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지불한 금액만큼의 옵션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940만 원, 8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고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준하는 에어컨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지. 아무리 설정 온도를 낮춰도 시원해지지 않는 에어컨으로 가장 더운 여름을 버티고 있는 주민들. 설계상 문제가 없다던 에어컨 업체 측은 민원이 계속되자 추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완성형이란 평가를 받는 덕수고 투수 김태형 선수를 1차 지명하는 등 11명의 아기 호랑이를 맞아들였습니다. 이들 선수들이 팀의 주축 선수로 성장한 2020년대 이후 지명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덕수고등학교 김태형 선수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은 이미 완성형이란 평가를 받는 덕수고 투수 김태형 선수였습니다. 심지학 단장은 뛰어난 신체와 공 던지는 능력으로 스카우트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롤모델이라는 양현종 선수와 함께 뛰게 해주고 싶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올해 최대 찬사인
넛댐시 살아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최고 구속 153km와 제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김태형 선수는 어릴 적부터 선망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대 영광스럽다면서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에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아는 또 전주고 투수 이호민 선수를 2라운드에서 뽑는 등 11명의 선수를 지명해 팀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기아는 지난 2020년 이후 신인 드래프트에서 유망주이자 즉시 전력감 선수를 선택해서 팀 전력 향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정혜영과 이유리, 김도영과 윤영철 등 1라운드 지명 선수들은 주축 선수로 성장해서 선수층을 두텁게 하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이뤄가면서 팀의 현재이자 미래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관심을 끌었던 지역 출신의 광주 1고 투수 김태현은 롯데 자이언츠로 지명됐는데 지역 구교 선수들 가운데는 단 3명만이 이번 신인 드래프트 110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기아가 올해 지명한 아기 호랑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천만 관중 시대 프로야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는 고손 피해 양식 어가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과 저리용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확인된 59개 농가에 모두 25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용자금 19억 원도 1.5% 저리로 빌려줍니다. 전남해역에선 지난 7월 24일부터 고손특보가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5개 시군 131개 어가의 어류 등 629만 9천 마리가 고손 피해 추정으로 신고됐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노인주간 보호센터인 보성 한마음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와 어르신을 격려했습니다.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보훈병원을 비롯한 생활시설 500여 곳에 거주하는 생활인 약 13,000여 명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탱커 선박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조선이 최근 실적 호조를 기반으로 기업 공개 작업에 나섰습니다. 대한조선은 이달 말까지 상장 주관사 선정과 금감원 지정감사인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한조선은 최근 수주호황으로 3년분 일감을 보유하고 올 상반기 매출 4,600억 원, 영업이익률 12.5%를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최근 경제난이 가속되는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하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지자체 예산 감축과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 등은 지자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귀를 닫은 것이라며 민주당과 적극 협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청룡 목포수협조합장이 2024년 목포 시민의상 수상자로 선정돼 오는 30일 목포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목포 시민의상 선정위원회는 목포 수협을 국내 최대 규모의 서남권 친환경 종합지원단지로 신축하고 북항으로 이전해 목포 수산의 100년 대계를 시작한 공로로 김청룡 조합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성묘객 편의를 위해 임도를 오는 22일까지 탄력적으로 개방합니다. 개방되는 임도는 21개 시군 3,096km로 산불 예방이나 안전을 위해 지역 여건별로 평상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목포 지역 주요 관광시설은 3곳을 제외하고 정상 개관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근대역사 1, 2관과 대중음악의 전당 모자아트 갤러리, 자연사 박물관, 생활도자박물관, 문예역사관, 어린이 바다과학관, 김대중 노벨평화 기념관, 목포문학관을 추석 연휴 기간 전체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화도 목화체험장과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은 오는 14일과 15일 정상 개관한 뒤 16일부터 18일까지는 휴가 날 예정입니다. 영암군 금정면에 농촌 유학센터가 들어섭니다. 영암군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2025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받은 국비 등 20억 원을 들여 금정면에 농촌 유학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유학센터는 금정면 일대 330제곱미터 면적에 2층 규모의 농촌 유학생 거주시설로 조성됩니다.